중국이 파이코인을 가치없는 공기코인으로 규정하며 직접적인 비난을 가한 사건은 단순한 규제 조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규모의 기관들이 특정 코인을 집어서 언급하는 순간 그 프로젝트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올라섰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사라진 프로젝트, 실패한 프로젝트, 아무 존재감 없는 프로젝트가 수없이 많지만 그들에 대해 중국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파이를 콕 집어 공격했다는 것은 파이 네트워크가 구조적으로 가져온 확산성과 영향력이 중국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 문턱의 극단적인 낮음입니다. 고성능 GPU, 채굴 장비, 전문 지식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암호화폐 생태계가 기술 자본 기반으로 형성되던 구조를 완전히 뒤흔드는 요소입니다. 중국처럼 중앙이 모든 금융 흐름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체계에서는 이러한 탈중앙 대중 참여 모델이 쉽게 용인될 수 없습니다.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접속하고 기여하는 네트워크는 국가 기반 인프라와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규모가 커질수록 통제 불가능한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은 바로 이러한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특히 파이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더 강해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고 초기 참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대규모 민간 경제 생태계로 진화할 가능성을 지닌 위험 요소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강하게 반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본 통제 문제입니다. 중국은 자본 이동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외화 송금 자금 이동은 국가 승인 체계 아래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국경을 뛰어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부 통제 외부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파이처럼 이용자 기반이 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국 내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 자본 규제, 감시,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열립니다. 따라서 중국이 파이를 사회적 위험 요소로 규정한 것은 정책적, 전략적 차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파이의 잠재력을 더욱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술 자체는 육성하면서도 암호화폐는 막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렇지 않은 시스템을 명확히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은 육성하지만 통제를 벗어나는 화폐는 철저히 차단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운 파이는 바로 통제 밖의 화폐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이코인은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규제 강도와 시장 심리가 맞물리면서 공급 압박이 발생했고 일부 락업 해제가 겹치며 가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격 움직임은 생태계의 본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실제로 파이는 노드 증가, 생태계 확장, 메인넷 개선 등 기술적, 구조적 진일보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네트워크의 건강성을 결정하는 것은 참여자 수, 분산성, 유틸리티이며 이 부분은 오히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교 대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간 중심 경제 모델을 채택한 인터링입니다. 파이가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생태계를 키워왔다면 인터링크는 휴먼 레이어라는 구조적 설계를 통해 인간 인증과 경제 활동을 하나의 체계 안에 정렬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인터링크는 ITL과 ITLG라는 두 개의 토큰을 별도로 운용합니다. ITL은 기관, 파트너 상인이 휴먼 레이어에 접근하기 위한 관문 역할을 하며 결제, 정산 국경 간 송금 등 고빈도 거래를 처리하는 기반 통화입니다. 다시 말해 제도권 및 기관을 위한 접근 토큰입니다. 반면 ITLG는 사람들의 활동을 직접 반영하는 토큰으로 DAO 투표, 인센티브, 미니앱 사용, 생태계 보상 등 인간 중심 경제 활동을 표현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투기성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네트워크 내 인간 활동의 증가가 곧 토큰 가치와 직결됩니다. 이 듀얼 토큰 아키텍처는 단순히 경제적 역할 분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투기적 시세 조작 가능성을 낮추고 네트워크 성장을 실제 인간 활동에 맞게 설계합니다. 둘째, 규제 친화적인 구조를 제공합니다. 국가나 기관이 보기에도 누가 참여하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시스템은 통제와 협력이 쉬워집니다. 셋째, 인간 인증 기반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파이와 인터링크는 서로 경쟁하는 프로젝트라기보다 인간 중심 웹3 경제를 다른 방식으로 실험하는 두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는 접근성과 네트워크 확산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인터링크는 제도권과의 연결성, 보안성, 정합성 면에서 앞선 구조적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규제는 결국 파이에게는 불편한 칭찬이자 성장의 증거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공격해야 할 정도의 존재감을 가졌다는 뜻이며 통제 장치로 막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인터링크의 듀얼 토큰 구조는 파이와 달리 기관 접근 레이어를 별도로 둠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많은 파트너십과 제도권 연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면서도 규제와 제도권 연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실제 인간을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이고 더 깊은 경제 활동을 만들어내는가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규제는 단기 장애물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사람 기반 네트워크 경제가 기존 금융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흔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축적되면 국가도 기업도 아닌 네트워크 위에서 활동하는 인간, 이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며 파이와 인터링크는 그 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는 프로젝트입니다.